긍정마인드와 행복 10주차 탄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는 외상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외상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혹은 내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상적인 체험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의 교훈을 얻고 삶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며 개인적인 강점을 더 많이 느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나의 강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 뒤 외상을 겪은 후에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외상을 겪은 후에 부정적인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겪었다. 교통사고를 좀 크게 겪고 나서 입원도 하고 막 치료도 한 달 받고 이랬어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이제 회복이 다 되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자꾸 꿈에서 이 사고 장면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똑같은 색깔의 차량을 보면 막 덜컥 놀라거나 아니면 그 사고 장면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낮에도 떠오른다거나 불안해서 그 뒤로는 차를 잘 못 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외상 후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적인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탄력성은 외상 전에 뭐 이 정도 기능을 하다가 외상 때문에 기능 수준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되는 게 탄력성이라면 외상 후 성장은 조금 달라요. 외상 후 성장은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더 이렇게 향상하게 되는 거. 이게 외상 후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변화, 향상된 기능을 탐색한다. 그래서 일단 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전에 부정적인 효과부터 보면 일단 외상이라는 거는 재앙적인 화재,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심각하게 아픈 가족을 장기간 돌보는 것도 외상이 될 수 있고요. 심장마비, 자연재해에서 살아남는 거, 뭐 쓰나미라던가 뭐 지진이라던가 우리 주변에서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 류머티스성 관절, 쭉 나가버렸네. 류머티스성 관절염, 암이나 장애에 대한 거, 그리고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외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정도 외상이면 극복되겠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외상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나 상해와 더불어서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신체적인 거, 신체적인 몸이 다치거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좀 손상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여파가 뒤따른다. 외상 이후에는. 그게 이제 외상의 부정적 효과죠. 외상의 희생자들은 흔히 쇼크, 혼란, 무력감, 불안, 공포, 우울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PTSD 증상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PTSD 증상을 말씀드리기도 하긴 했는데 같이 좀 더 살펴보면 그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 외상 사건과 관련된 친밀적인 사고와 느낌. 이게 이제 내가 원치 않는데 불쑥불쑥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마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요. 감정과 정서 표현이 예전보다 위축되고 이전에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에 대해서도 흥미가 감소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각성이라고 해서 그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외상을 한번 겪고 나면 비슷하지만 외상까지도 아니고 되게 사소하지만 좀 비슷한 그런 자극에도 매우 크게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재 때문에 되게 마음에 크게 타격을 받은 사람은 뭐 라이터 불에도 깜짝 놀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게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세 가지 가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좀 자신감 있고 행복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순 없어. 네. 그리고 세계가 의미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행복감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제 외상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막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상을 겪고 났을 때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 왜 하필 나야?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이 외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뭐 묻지마 범죄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외상을 입으면 그런 가치감이나 자존감 혹은 성폭력도 그렇고요. 이런 게 매우 훼손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다. 삶에 대한 도전받은 믿음과 가정이 말이 좀 어렵게 써야 하는데 그 교재에 나온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역경을 겪었지만 네. 그래서 내 어떤 삶에 대한 믿음과 나의 어떤 가정들이 흔들렸지만 그게 나를 더 성장시켜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외상적 경험이 혼란스럽고 놀라울 수 있는데 나와 삶에 대해서 보다 깊은 가르침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외상을 겪기 이전보다 나 그리고 나의 관계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의 이해를 높이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PTG가 외상 후 성장을 줄여놓은 말인데, 네, 외상 후 성장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상의 긍정적 효과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지각에서의 변화, 관계에서의 변화, 삶의 우선순위 변화. 네, 이것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왜 외상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가 이거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의미라는 거에 의지해 가면서 산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건 우리 삶에서 살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떠받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삶에서의 목적의식이라던가 의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외상 경험이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갑자기 막 힘든 일을 막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와 목적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삶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탄력성을 좀 갖춘 분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되찾으려고 강하게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개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외상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묻지마의 폭력 같은 거에 노출이 됐다. 그랬을 때 삶이 막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좌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좀 더 회복을 하고 나서 바뀐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외상 후 성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상으로부터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상을 나름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 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이로움을 찾는 것도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을 이해하는 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신념에 입각하여서 그 외상 사건을 이해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관점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하늘나라로 가셨어, 좋은 곳으로 가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로움 찾기는 외상이나 상실에서 좋은 면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상 겪으면서 원래는 막 일중독처럼 일에만 몰두하고 살던 사람이 어떤 가족을 잃는 경험을 통해서 아, 가족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걸 다시 깨닫고 그 뒤로는 다른 남은 가족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이로움을 발견하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상실을 이해하는 것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예언 가능성, 어떤 삶의 하나로 수용하는 거. 삶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지 이러면서 하느님의 계획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를 했다거나 그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삶의 교훈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로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개인적 성장이 있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도움받기 이런 이로움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외상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 외상 경험을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와 이로움 찾기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로 10주차 과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힘든 경험을 하셨는지 한 가지 경험을 쓰시는데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오픈하기 힘들면 좀 더 오픈해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를 쓰시되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뭐 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별로 껄끄럽지 않다 하면은 자세하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 써주신 내용은 당연히 비밀 보장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떠한 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적어보는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기한은 5월 30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주차 세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